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이번 주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강연집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에서 제가 더 알아보고 싶었던 문장을 선택해 깊이 파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알아볼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되겠다고 선택한 바의 잠재 상태가 여러분을 현재로 끌어당깁니다. 과거의 여러분이 여러분을 현 시점까지 밀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현 시점을 넘어선 어떤 것이 되겠다고 여러분이 선택을 했고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현 시점을 통과하도록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인과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180도 뒤집어 놓는 문장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과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킨스 박사는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이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미래의 쿠퍼가 시공간을 초월한 5차원의 공간에서 책장을 통해 과거의 자신과 딸에게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겪는 지금의 일들은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미래의 완성된 내가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이끌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등 떠밀리는 삶과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를 들어 과거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다 라는 원인과 결과로서 마치 과거가 내 등 뒤에서 밀어붙여서 억지로 여기까지 왔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남자랑 결혼해서, 그때 투자를 안 해서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거죠. 하지만 호킨스 박사의 설명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미래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로 영혼 차원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미래가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겨서 지금 이 과정을,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미래의 완성된 모습이 앞쪽에서 나를 당기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와이로 휴가를 가기로 선택했다면 지금 내가 짐을 싸느라 땀을 흘리고 공항까지 가느라 교통체증을 느끼고 비행기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며 고생하는 이유는 미래에 하와이 해변에 누워있는 내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미래의 모습이 나를 공항으로, 비행기로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겪는 모든 일은 과거로부터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라는 겁니다. 문장에서 현 시점을 넘어선 어떤 것이 되겠다고 여러분이 선택을 했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이나 영혼이 이미 어떤 완성된 상태, 잠재 상태를 골라놨다는 뜻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찍어 놓은 것과 같죠. 목적지를 찍는 순간 현재의 나는 그 목적지가 이끄는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목적지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미래의 선택은 에고가 하는 걸까요? 아니면 영혼이 하는 걸까요? 호킨스 박사는 에고를 과거의 기억과 생존 본능의 집합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항상 내가 살아야 해, 내가 이겨야 해 라며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힘을 씁니다. 이 밀어붙이는 힘을 호킨스 박사는 포스라고 불렀어요. 이 밀어붙이는 힘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생명력을 깎아먹습니다. 그러나 미래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힘, 호킨스 박사는 이것을 파워라고 불렀는데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힘입니다. 이 힘은 영혼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영혼은 이번 생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할 특정한 교훈과 목표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운명적이다 혹은
가슴이 식힌다라고 느끼는 거대한 선택들은 에고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설정해둔 끌어당김의 장에 반응한 겁니다. 여기에 이번 생에 영혼이 뛰어들 때 지금까지 쌓아온 정보, 즉 카르마가 이번 생의 초기 설정값으로 세팅되면서 영혼이 선택한 목적지로 가기 위해 가장 적합한 학습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 생에는 용서를 배우고 싶다고 목적지를 선택했다면 카르마는 이번 생에 용서를 배울 수 있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과 가난한 환경을 세팅하며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선택과 카르마의 환경 세팅으로 우리는 미래로 끌어당겨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우리 에고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킨스 박사는 에고가 실제로는 이미 일어난 선택을 그저 합리화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영혼의 차원에서 거대한 흐름이 결정되었고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데 에고는 0.5초 뒤에 내가 이걸 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영혼은 성장을 위해 미래의 모습을 잠재 상태로 선택했고 카르마는 그 여정에 필요한 지도 그리고 장애물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에고가 그 길을 가면서 투덜거리거나 기뻐하며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겪는 어떤 강렬한 이끌림이나 삶의 방향성은 우리의 작은 나, 에고가 궁리해낸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지혜로운 영혼이 이미 마련해둔 큰 그림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라는 에고의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내 영혼이 나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 걸까 하면서 우리 삶에 대한 신뢰와 호기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호흡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호흡을 중심에 두고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알아차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동으로 할 일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자체에 더 집중하고 관찰하고 경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마이클 싱어의 내맡김 실험과 오늘 알아본 호킨스 박사의 문장이 같은 맥락으로 느껴지는 지금입니다. 호킨스 박사의 문장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되겠다고 선택한 바의 잠재 상태가 여러분을 현재로 끌어당깁니다. 과거의 여러분이 여러분을 현 시점까지 밀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현 시점을 넘어선 어떤 것이 되겠다고 여러분이 선택을 했고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현 시점을 통과하도록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이번 주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강연집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에서 제가 더 알아보고 싶었던 문장을 선택해 깊이 파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알아볼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되겠다고 선택한 바의 잠재 상태가 여러분을 현재로 끌어당깁니다. 과거의 여러분이 여러분을 현 시점까지 밀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현 시점을 넘어선 어떤 것이 되겠다고 여러분이 선택을 했고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현 시점을 통과하도록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인과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180도 뒤집어 놓는 문장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과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킨스 박사는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이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미래의 쿠퍼가 시공간을 초월한 5차원의 공간에서
책장을 통해 과거의 자신과 딸에게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겪는 지금의 일들은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미래의 완성된 내가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이끌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등 떠밀리는 삶과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를 들어 과거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다 라는 원인과 결과로서 마치 과거가 내 등 뒤에서 밀어붙여서 억지로 여기까지 왔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남자랑 결혼해서, 그때 투자를 안 해서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거죠. 하지만 호킨스 박사의 설명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미래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로 영혼 차원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미래가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겨서 지금 이 과정을,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미래의 완성된 모습이 앞쪽에서 나를 당기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와이로 휴가를 가기로 선택했다면 지금 내가 짐을 싸느라 땀을 흘리고 공항까지 가느라 교통체증을 느끼고 비행기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며 고생하는 이유는 미래에 하와이 해변에 누워있는 내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미래의 모습이 나를 공항으로, 비행기로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겪는 모든 일은 과거로부터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라는 겁니다. 문장에서 현 시점을 넘어선 어떤 것이 되겠다고 여러분이 선택을 했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이나 영혼이 이미 어떤 완성된 상태, 잠재 상태를 골라놨다는 뜻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찍어 놓은 것과 같죠. 목적지를 찍는 순간 현재의 나는 그 목적지가 이끄는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목적지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미래의 선택은 에고가 하는 걸까요? 아니면 영혼이 하는 걸까요? 호킨스 박사는 에고를 과거의 기억과 생존 본능의 집합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항상 내가 살아야 해, 내가 이겨야 해 라며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힘을 씁니다. 이 밀어붙이는 힘을 호킨스 박사는 포스라고 불렀어요. 이 밀어붙이는 힘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생명력을 깎아먹습니다. 그러나 미래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힘, 호킨스 박사는 이것을 파워라고 불렀는데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힘입니다. 이 힘은 영혼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영혼은 이번 생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할 특정한 교훈과 목표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운명적이다 혹은 가슴이 시킨다라고 느끼는 거대한 선택들은 에고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설정해둔 끌어당김의 장에 반응한 겁니다. 여기에 이번 생에 영혼이 뛰어들 때 지금까지 쌓아온 정보, 즉 카르마가 이번 생의 초기 설정값으로 세팅되면서 영혼이 선택한 목적지로 가기 위해 가장 적합한 학습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 생에는 용서를 배우고 싶다고 목적지를 선택했다면 카르마는 이번 생에 용서를 배울 수 있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과 가난한 환경을 세팅하며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선택과 카르마의 환경 세팅으로 우리는 미래로 끌어당겨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우리 에고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킨스 박사는 에고가 실제로는 이미 일어난 선택을 그저 합리화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영혼의 차원에서 거대한 흐름이 결정되었고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데
에고는 0.5초 뒤에 아, 내가 이걸 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영혼은 성장을 위해 미래의 모습을 잠재 상태로 선택했고 카르마는 그 여정에 필요한 지도 그리고 장애물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에고가 그 길을 가면서 투덜거리거나 기뻐하며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겪는 어떤 강렬한 이끌림이나 삶의 방향성은 우리의 작은 나, 에고가 궁리해낸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지혜로운 영혼이 이미 마련해둔 큰 그림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라는 에고의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내 영혼이 나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 걸까 하면서 우리 삶에 대한 신뢰와 호기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호흡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호흡을 중심에 두고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알아차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동으로 할 일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자체에 더 집중하고 관찰하고 경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마이클 싱어의 내맡김 실험과 오늘 알아본 호킨스 박사의 문장이 같은 맥락으로 느껴지는 지금입니다. 호킨스 박사의 문장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되겠다고 선택한 바의 잠재 상태가 여러분을 현재로 끌어당깁니다. 과거의 여러분이 여러분을 현 시점까지 밀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현 시점을 넘어선 어떤 것이 되겠다고 여러분이 선택을 했고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현 시점을 통과하도록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